안녕하세요. 탑쌤입니다. 가장 정확한 영문법 개념의 이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영어 문법의 특징을 전체 10가지를 설정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문법 용어는 그대로 익혀라입니다. 문법 용어를 영어로 표현해서 익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문법 용어는 처음에는 한글 용어를 익히시고 사실 이제 문법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자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 문법 용어를 익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자의 의미를 판단해 보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의 용어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법 공부를 할 때마다 투 부정사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정사는 한자로 표현하면 아니 불자에 정할 정, 말씀 사자를 써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어 정도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infinitive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정사란 것에 대해서 처음에 한글만 익히게 되면 이 부정이 네거티브를 뜻하는 정말 부정문의 그 부정인지 한자에서 표현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좀 알게 되면은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느낌을 알 수가 있고 투부정사는 앞쪽에 to를 배치하고 뒤쪽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데 이 동사 영역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올 수 있냐면 영어 사전에 수록된 모든 동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동사가 정해지진 않은 것이죠. 이것이 부정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nfinitive인데 in 다음에 이 fin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in이라는 것은 반대어를 뜻하기 때문에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 즉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와 영어의 문법용을 그대로 익히면 문법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어는 두 번째, 두괄식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괄식 구조가 뭐냐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에서 중요 정보는 뒤쪽이 아니라 역시나 앞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를 앞에다 두고 이 중요 정보를 세부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정보는 뒤에 수식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It's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For us. 우리에게 있어서 to travel. 여행을 갈 건데 in separate cars. It's a good idea for us to travel in separate cars.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요 정보가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영어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긍정, 부정을 앞쪽에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이 발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정보고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생각이냐면 우리라는 사람에게 좋은 정보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 정보냐? 여행을 갈 건데 이동을 할 텐데 차를 좀 나누어서 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무언가 좋다 나쁘다를 먼저 결정 져주는 yes no 퀘스천이 발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중요 정보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두괄식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여자애를 보니까는 그녀가 she seems to be crying.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 동사는 seems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어떤 또 동사 정보가 있냐면 to be에 be가 있고 crying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seems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seems는 동사인데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우리가 정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뒤에 있는 to be나 crying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준한다. 정동사는 정해원급의 동사고 준동사는 준해원급의 동사다. 그래서 정동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seems에 s가 붙어 있고 she가 3인칭 단수잖아요. 이 친구는 시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 s를 붙이죠. 이걸 우리가 수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수. 세 번째, 그녀가 우는 거잖아요. 그냥 그녀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시제, 수, 능동태, 수동태, 시, 수, 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문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동사 단원을 가장 최초에 빨리 정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시제 기본은 과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I heard, 나는 들었다.
그녀가 open the door,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녀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라는 그 모습을, 그러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야. 그 정보 자체를 어딘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본인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마련이니까 과거 시제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현재나 현재 진행을 쓰게 되고, 본인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당연히 미래 시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왼쪽이 오른쪽을 지배한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어는 두 가지 구조다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지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or I want, 내가 원하는 바는 is a place, 하나의 장소인데 to sit down, 앉을 장소야 라는 문장을 한번 상대방한테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or I want는 여기에는 원래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있다가 생략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all that I want인데 all I want가 된 거예요. all I want에서 all이 모두긴 하지만 이 모두라는 표현 자체가 사물을 언급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is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원하는 바에 대해서 오른쪽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all that I want를 앞에다 쓰고, 즉 all I want를 쓰고 비동사 처리하고 나서 a place를 보어 자리에 두고 실제 본인이 앉을 장소라는 것을 뒤에서 수식어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to sit down은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섯 번째, 수동태는 처음부터 수동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면 3형식 문장이나 4형식, 5형식 문장을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자리를 교체하면서 수동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는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와 pp로 바뀌게 되고, 앞에 있는 주어는 다시 뒤로 갔을 때 행위자 표시 by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어가 by 다음이니까는 목적격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는 세 가지 단어가 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와 뒤에 있는 by가 위에는 없었던 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수동태에서는 비동사 부분과 전치사 by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이러한 작업을 해봤는데, 사실 수동태 문장은 왜 처음부터 수동태냐면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동태로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예문을 들어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The results. 근데 요거를 잘 꼼꼼히 살펴보니까 have not yet, 아직까지 been analyzed. 뜻은 그 결과는 아직까지 분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The results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물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 같은 경우에는 대상체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많이 썼어요. 근데 목적어에 있을 법한 단어를 주어 자리에 뺐단 말이에요. 무생물 주어로. 그랬을 때는 뒤쪽에 연결되는 이 동사 자체가 수동태가 훨씬 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어. 결과 아직 분석하지 않았어. 능동태처럼 말을 해도 실제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싶으면 준동사를 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사를 한 문장에서 두 번 이상 사용하고 싶으면 준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문장에서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싶으면 뒷부분에 준동사를 쓰냐면, 우리가 regret, 후회가 좀 돼요. to say, 뭔가를 말을 하는데 뭘 말했냐면은 우리가 we are unable to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밑줄을 쳐보게 되면은 이런 걸 밑줄 칠 수가 있어요. 동사가 누가 있죠? 네, regret이 있어요. say가 있고 are가 있고 뒤에 마지막에 help가 있죠. 총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regret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사예요. 동사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동사, 3번 동사, 4번 동사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문장의 특이점은 가운데 부분이 접속사 대수로 연결되어 있어서 1번, 2번이 한 묶음이고 3번하고 4번이 한 묶음이 됩니다. 그러면 정동사 다음에는 준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We regret 다음에 to say가 투부정사예요. 그렇죠?
We are unable to help you에서 끝부분 역시나 to help가 있으니까는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동사 다음에 동사를 욕심껏 2번 쓰고 싶으니까 뒷부분은 의미에 맞게 준동사 처리가 되는 겁니다. 8번째, 한정사를 이해하면 중급으로 갈 수 있다. 한정사는 영어로 determiner라고 해요. 그래서 determiner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사 부류예요. on, the. 그 다음에 소유격 부류가 있고 뭐 my, your, their. 그 다음에 지시사가 있습니다. 지시사는 뭐 this, that 이런 것들 말하고. 두 번째 부류는 수량사가 있어요. 수량사는 뭐 all, some, each, much, most, several 이렇게 말 그대로 숫자 표현을 하는 특히 이제 부정대명사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수량사들이 있습니다. 관사하고 수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뭘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류가 특히 영작을 하거나 문법 문제를 풀 때 오류가 가장 심한 부분이 어디예요? 네, 관사가 됩니다. 학생들이 문법 문제나 라이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바로 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 뭐 부정관사 on, 정관사 the,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무관사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즉 한정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중급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9번째, 전치사 실력은 고득점을 보장한다. 전치사는 원어민 감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한국어의 조사라고 일컫는데 조사처럼 단순 번역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어민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전치사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실 부분은 at, on, in 요 3가지 전치사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참고로 이 친구들은 시간하고 장소에 각각 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에는 at the point, 그러니까 pointing at처럼 무언가 지점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간과 장소가 둘 다 작은 감각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in이 되겠죠. in은 큰 시간, 큰 장소에 들어가요. 활동 시간일 때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장소의 경우에도 큰 장소를 나타내는 in the city, in Korea, in the world, in the universe, in the solar system 이렇게 큰 영역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on입니다. on은 접촉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접촉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위에 어떤 물건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벽 같은 데 물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천장에 전등이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가지 부분은 전부 다 특정 물건을 뭐하고 있습니까? 접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는 on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on the table, on the wall, on the ceiling. 됐죠? 네, 그래서 이 접촉을 말하는 게 on입니다. 역시나 시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걸맞게 o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t, on, in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뭐 for, as, by, through 이런 것들을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는 접속사, 분사금, 관계사를 순서대로 공부해라. 접속사를 쓰고 나서 문장 2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앞에다 주절을 쓰고 접속사를 가운데 배치해서 종속절을 뒷부분에 배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접속사를 생략하고 앞에 있는 주어 1번과 뒤에 있는 주어 1번이 같아서 앞에 있는 주어마저 생략을 하면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문장이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왼쪽 문장에서 오른쪽 문장으로 왔을 때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 거죠. 네. 그래서 접속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접속사의 종속절, 주절, 부사절 이런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분사 구문으로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반적인 문법책에는 분사 단원이 앞에 있고 접속사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I like people. 근데 이 사람들은 they smile a lot. 잘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짧게 보이는 문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은 2개의 문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like people.
두 번째 문장은 그 people을 사람들을 그들로 처리하면은 they smile a lot. I like people. They smile a lot. 그래서 두 문장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they를 대신해주는 즉 대명사를 대신해주는 that을 써서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사용하여 문장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을 그냥 붙여준 거고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떼서 문장을 약간 줄였었고 관계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시나 문장을 뭐 한 겁니까? 네, 짧게 만든 것이죠. 두 문장을.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분사구문, 관계사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역시나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역시나 이번 문법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